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intellectual property라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난리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무체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무체재산권화 했을 때에 그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지식재산인데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고 적어서 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아이디어를 그냥 쓰고 그림만 그리면은 바로 권리가 되는 게 있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 심사를 내서 출원을 내서 심사를 해서 등록하는 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고, 그 이외에 바로 글이나 그림으로 그리면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저작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창의성만 인정되면 된다 그랬던 것이고, 산업재산권은 반드시 출원, 심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재산권에는 특이하게 권리의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도 4, 5, 70년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창작하는 날부터 70년이니까 따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 산업재산권은 특이하게 이제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돼야만 권리가 생긴다 했으니까 등록된 날로부터 권리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등록 전에도 출원 단계에서 권리에 대한 모방이나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출원일로 소급해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일로 소급해서 20년. 그게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전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원해서 심사해서 등록하는 데까지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20개월 미만으로 걸리지만 예전에는 4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년 안에는 모든 모방이나 침해가 가능했기 때문에 등록된 날로부터 출원된 날로 소급해서 20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용신화는 10년이고 디자인도 20년이고 단 상표만은 예외입니다. 상표는 10년마다 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고 상표에 대한 존속기간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전리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전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전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특허나 실용신화 디자인을 묶어서 전리라고 그랬고요. 이걸 우리로 이야기하면 특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표만 별도로 떨어져서 다른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세 개와 뒤에 있는 상표의 부분은 권리 존속기간에서 사실은 차이가 있고, 앞에 부분은 경제의 변화나 경제 발전에 의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은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존속기간이 왜 필요하냐, 왜 존속기간이 없어지느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상표는 그런 부분하고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산업재산권은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명진흥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허법이 있고요. 특허법이 있고 실용실험법이 있고 상표법이 있고 디자인보호법이 있고 저작조에서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이나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법률들이 다 개별 법률로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특이하게 발명진흥법이라는 게 또 하나 특별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명을 진흥하거나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정책을 피해야 될 필요 때문에 발명진흥법을 만드는데, 이 발명진흥법 40조에 조문 자체가 정부는 조세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이나 산업재산권 출원과 등록, 산업재산권 양도나 실시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산권 쪽에서 이야기하면서 앞에 제가 빡치는 너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산업재산권이 국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작권 쪽은 조세 문제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완전 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빼고 산업재산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해서 세제상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끈덕지로 삼아서 모든 부분에 산업재산권 관련된 조세 혜택이 필요하다 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재산권은 크게 단계를 3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할 때 산업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창출은 산업재산권을 제일 먼저 만들 때, 그러니까 출원해서 심사하고 등록하기까지의 과정, 이게 이제 산업재산권의 창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것을 사업화하거나 팔거나 빌려주거나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기술로서의 상품화가 되었을 때의 단계를 산업재산권의 활용 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산업재산권은 침해당하게 되면은 구자기 위한 절차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의 보호라고 해서 절차를 3개를 나누게 되는데, 보호와 관련되어서는 조세의 혜택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세상의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또 역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호에 대해서는 조세에 대한 주장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2단계, 창출과 활용 단계에서 조세에 대한 혜택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출은 이제 산업재산권과 관련되는 진흥이나 출원과 등록과 관련되는 비용.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이 창출되는 단계 중에 하나가 R&D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조세를 하시는 분들도 다 하시는 내용인데요. 기술 개발비의, 그러니까 R&D에 대한 세공제, R&D의 범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재산, 산업재산권으로 오게 되면 이게 출원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개발비, 기술개발비와 직무발명 보상비와 같은 경우에 기업의 R&D 단계에서 이런 비용들이 지출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이게 산업재산권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재산권 창출에서 한 섹터로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부분인데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부분. 산업재산권을 팔았을 때에 생기는 소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했을 때에 발생하게 되는 소득. 이 크게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 지식재산권 취득이나 처분이나 지식재산 관련 상품 거래 같은 경우에도 산업재산권과 관련되는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패턴트 박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산업재산권의 실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단 그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재산권과 관련돼서 현재 조세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창출과 활용 쪽. 창출은 이제 산업재산권의 출원이나 등록이나 R&D 단계, 그리고 활용은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여 또는 실시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세상의 논의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